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다. 많이 들어보셨죠? 요 내용은. 임금명세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급여명세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여명세표. 이 사람의 급여명세표를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게 의무화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그전에도 저희 이제 급여명세표를 보내주는 데들이 있었죠. 여러분 기장하시는 담당하는 업체들 급여명세표 보내주는 데 있으셨죠? 저희도 있기는 했지만 모든 거래처를 다 해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일부 거래처들을 저희도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들도 있었는데 그게 모든 근로자에게 다 이거를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언제부터 시행이냐면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게 의무화가 됐어요.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는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은 원래 이게 시행령에 이제 본법에는 19일부터 이후부터 급여를 지급하는 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임금명세서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는 시행령에서 규정을 했는데 그 시행령이 초안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안이 7월 말쯤 나왔어요. 작년 7월 말에. 근데 그 작년 7월 말에 입법예고안 나온 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무슨 충격을 주었냐면 임금명세서 있죠. 급여명세표에 근로시간을 전부 다 적으라고 한 거예요. 일수랑. 근데 여러분 급여명세표에 근로 일수랑 시간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알면 적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적으려면 먼저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모든 기업이 직원의 근태 기록을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그게 다 깔린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도 않은데 그거를 전부 다 넣으라고 하니까 수많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반발을 한 거죠. 이거를 할 수도 없고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게 확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진통을 겪다가 며칠 날 이게 최종 확정이 되냐면 11월 16일 날 확정이 됐어요. 이게 원래 대단히 이상한 건데 보통 입법 예고가 나오면은 길어야 한 달이에요. 7월 말에 입법 예고가 나오면 보통은 8월 말에 내용이 확정이 돼서 그래야 우리도 한 두세 달 동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이나 확정될까 내일이나 확정될까 심지어 제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도 몇 번 해봤어요. 왜 확정이 안 되냐고 빨리. 그런데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시행 3일 전인 11월 16일 날 내용이 확정이 됐는데 정말로 다행인 것은 모든 급여명세표에다가 근로시간을 적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내용이 확정됐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급여 항목 중에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랑 관련이 있는 급여 항목이 있으면 그때만 근로시간을 적는 거죠. 그럼 우리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랑 관련이 있는 급여 항목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야간근로수당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계산을 할 때 근로시간이 있어야지만 그 야간근로수당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만 근로시간을 기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따로 야간근로나 야간근로수당이 없다. 그렇게 시간 대비로 나가는 게 없으면 근로시간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덜어진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11월 19일 날 법이 시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6일 날 이게 통과가 됐다고 했잖아요. 시행령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유튜브에다가 부랴부랴 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16일 날 내용이 확인되는 걸 보고서 11월 8일 날 밤인가 19일 날 오전인가 아마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여기 오신 분 중에 김태원 세무사 유튜브 구독자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아직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 좋은 거를 구독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쉬는 시간에 유튜브에서 김태원 한 칸 띄고 세무사를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예요. 알림 설정. 제가 그 11월 19일 날 부산에 강의가 있어서 부산에 내려가 있었어요. 부산에 강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너무 급하게 올려야 돼서 그 강의 보면은요, 제가 호텔방에서 열심히 밤에 새벽 1시에 찍은 거예요. 카메라 돌리면서. 그리고 제가 우리 사무실 보내갖고 얼른 편집해서 다음날 올려라 이렇게 해서 올린 건데, 이렇게 김태원 세무사 유튜브 구독하시면 최신의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제가 그때 급하게 해서 그때 법령이 개정돼갖고 올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급여대장을 작성을 하고 저희가 아마 그 급여대장 하면 급여를 이체를 해야 되니까 그냥 총액적으로 사장님께만 보내는 거래처들도 꽤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희도 사장님한테만 직원별로 금액이 얼마다 이것만 보내는 데이 있었는데 지금은 각각의 급여 명세표를 직원들한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반드시 줘야 되고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주는데 이제 방법은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도 되고 뭐 간편하게 문자 메시지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종이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급여 명세표를 보내는 그런 기능도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직접 교부한다, 뭐 임금 명세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송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 교부 시기는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 명세서를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행 시기는 이미 정년도에 11월 19일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을 하고, 자, 그러면은 임금 명세서는 언제 준 걸로 보는 거냐? 그랬을 때는 회사가 발송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발송한 때. 그 사람이 받아서 확인한 때가 아니라 발송한 때. 이거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발송한 때를 이제 교부 시기로 보죠. 자, 이게 제도가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과태료가 있어서 그래요.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임금 명세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면은 회차별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가고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데 5인 기업이 임금 명세서 교부하지 않으면은 그냥 30만 원이 아니라 직원이 5명이잖아요. 그럼 5명을 곱해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게 뭐 공식화되게 뭐 이렇게 딱 나온 공식화된 거긴 한데 명확하게 규정은 돼 있지 않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뭐 이렇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11월 19일자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시행 초기인 것을 감안을 해갖고 이제 현장에서는 과태료 즉시 부과보다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쪽으로 계도 기간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걸 계도 기간을 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거는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11월 19일 날 그 기간은 이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당장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자, 이건 뭐냐면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게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되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직 신초기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교부해서 주세요. 이렇게 하고 본인이 시정을 했으면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임금 명세서 안 줬을 때 과태료가 실제로 잘 부과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많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 직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됐었죠. 지금 우리 여러분 담당 거래처에서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과태료 부과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1년에 몇 개씩은 나와요, 저희가. 식당들이 알바생들이 하루 이틀 일하고 근데 이 알바생이 출근하면 그날 바로 근로계약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그날 너무 정신이 없고 배달하고 막 바빠갖고 근로계약서를 못 쓴 거예요. 이틀 일하고 얘가 안 오는데 바로 고용노동부에다가 찔러요. 그래갖고 근로계약서 자기 못 썼다고 미작성하면은 과태료 물리고 저희가 1년에만 해도 저희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몇 번씩 들어요. 작년에도 몇 번 있었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는 어디서 적발이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찌르는 거죠. 사장님하고 이렇게 싸우고 나간 다음에 고용노동부에다가 저 급여명세표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찌르는 거죠. 그럼 이제 감독관이 나와서 확인해보고 진짜로 이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임금명세서를 안 줬으면은 처음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라고 이제 시정하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직접적으로 과태료가 당장 나오진 않겠지만은 지금 저희가 제도가 시행된 지 몇 년 진행되는 걸로 봤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지금 상당히 많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곧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근로자와 분쟁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임금 명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시행령에 보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필수적 기재사항이 좀 들어있어요.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근로자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맨 처음에는 뭐 주민번호를 넣어야 되냐, 사원번호를 넣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꼭 주민번호를 넣을 필요는 없겠지만 뭐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생년월일 등등의 정보를 넣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 직원이 많지 않아서 이름만 넣어도 분명히 다 구분이 된다 그러면 이름만 넣어도 되는데 혹시 직원이 많아서 동명이인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원번호라든지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되면 되고 그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예시로만 나와 있고 우리가 전부 구분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임금 지급일, 급여일이 언제냐. 세 번째, 임금 총액, 즉 급여를 공제하기 전에 총액이 얼마인지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에 임금의 구성 항목이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세부적으로 무슨 수당인지 구분을 해서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5번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없었던 게 뭐냐면 출근 일수나 노동 시간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 항목이 있었으면 계산 방법을 넣으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제 금액이라든지 공제 내역 이런 것들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요거는 뭐 이게 저희가 넣으면 되는데 5번을 한번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임금 항목별 구성 방법에 계산 방법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아마 이 이후에 그래서 아마 회계 프로그램 이제 우리 도전 프로그램 쓰시는 분들 위하고라든지 스마트에서 그 급여 입력할 때 계산식 등록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계산식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급여에 대해서 계산식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모든 항목에서 넣을 필요는 없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경우 출근 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 방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보통 기본급은 어떻게 나와요? 기본급은 연봉 곱하기 나누기 12분의 1이죠. 그건 계산식을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취업규칙이나 아니면은 근로계약서 같은 데다가 자격수당 얼마, 월마 이렇게 주기로 돼 있는 것들 있죠. 이미 다른 데서 정해진 것들은 따로 계산식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든 회사가 다 근로시간을 적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경우에요? 그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그 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계산식을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보는 것처럼 연장근로수당이죠. 만약에 연장근로수당이 이 사람이 16시간을 근무를 했기 때문에 12,000원 곱하기 50% 가산해서 28만 8천원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 연장근로 시간이 표시가 돼야 되고 여기 계산식으로 급여명세표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런 항목이 없으면은 안 넣어도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출근 일수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계산 항목이 꼭 지금 나오는 이런 연장근로수당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식대를 예를 들어서 하루당 뭐 얼마씩 준다 그러면은요, 출근 일수가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식대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출근 일수를 기재를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오신 분들을 회사에서 지금 점심 식대는 어떻게 해줘요? 회사 카드로 먹는다. 손 들어보세요. 회사 카드. 많죠? 아니면 그냥 식대를 준다. 식대는 얼마 주시나요? 10만 원. 손 들어보세요. 10만 원.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없어요? 저희 참 특이한데 이 세무회계사무소가 점심 식사를 회사 카드로 먹는 게 국룰이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어떤 세무사님이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점점 소문이 퍼져서 세무사무실에 식대를 안 줘. 저희도 직원들 면접 보러 오면 밥 주나 이거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주는 회사들 가고 싶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식대로 카드로 줘갖고 회사 카드로 이제 밥을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 직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1월달 되니까 이제 벌써 어떻게 돼요? 야근의 시즌이 돌아왔죠? 야근의 시즌이 들어오니까 자꾸 직원들이 살찐다고. 점심에 그 다이어트 도시락 이런 걸 싸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회사 카드로 밥 먹고 어떤 사람은 자기 돈으로 먹고 도시락을 싸갖고 오고 그러니까 서로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지난달에 직원들한테 선포를 하고 자, 1월부터는 식대를 줄게. 알아서 먹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줘야 되나 이게 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10만 원이면 한 달에 밥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격하게 흔드시는데 지금 10만 원 좀 그렇죠? 15만 원을 할까 했는데 15만 원 어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했어요. 하루 10,000원으로 쳐주자. 하루 10,000원으로 쳐갖고 근데 한 달은 어떻게 돼요? 근무일 수 따지면 21일인 달도 있고 2월 달은 되게 또 적어요. 18일 막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근로일수에 따라서 10,000원씩 해서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걸려요. 뭐가요? 그러면 제가 임금명세서에다가 계산식을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 지난달 이제 말에 직원들 다 모아놓고 1월 1일부터는 식대 카드를 주지 않고 돈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직원들이 이제 살짝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얼마를 주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20만 원씩 준다 그랬더니 갑자기 우와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10만 원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고민을 잠깐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원래 세법상 식대가 10만 원이 비과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가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만 원이니까 보면은 어떤 달은 좀 높은 달도 있고 적은 달도 있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그전에는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어떤 날은 막 초밥 사 먹는 거, 비싼 거. 10,000원 넘는 거. 그래서 야, 이렇게 식대로 줬더니 알아서 자유롭게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라면 끓여 먹더라고, 사무실. 그게 가능한 거죠, 이제.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근로 시간을 다 적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떤 경우에 근로 일수랑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급여 항목이 있을 때만 근로 시간을 적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7월 말에 입법 예고안 됐던 것보다는 많이 양보해 준 거예요. 많이 후퇴했어요. 그대로 입법 예고안 대로 나왔으면 저희 정말로 힘들 뻔했어요. 업무할 때. 그래서 연장 근로, 야간 근로가 있을 때는 근로 시간을 체크를 해서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보험료나 이런 근로소득세나 이런 부분들 공제를 하잖아요. 근데 공제하는 항목도 계산식이 필요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률이라든지 법률 등에서 정한 경우, 이런 경우 있죠. 고용노동부 해설책자에 보면 정한 경우는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료율 같은 경우도 법에서 다 정해진 율을 떼는 거죠. 간이세표도 율로 떼는 거죠. 그럼 계산식 넣을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진 거. 그러면 우리가 계산식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아까 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근로일수랑 여기에서 달라지는 경우만, 그런 경우만 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적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 임금명세서를 이제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래서 급여명세표 지금 세무사무실에서 다 보내주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보내주고 있는 회사. 몇 군데 계시네요. 나는 잘 모르겠고 알아서 하라 그랬다. 알아서 하라고 그랬다.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런 업체도 있죠. 저희는 다 보내주고 있어요, 지금. 다 PDF로 내려서 다 일일별로 찢어져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들이 다 뭐라 그래. 이걸 날 왜 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직원들한테 안 주면 힘들다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거래처 사장님한테 이걸 어떻게 일일이 설명하냐.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찍었어요. 유튜브를 찍어서 어떻게 했냐면 사장님들한테 제 유튜브 링크를 다 보내주라고. 그래서 그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11월 19일부터 줘야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표 세무사님의 영상을 보시라고 해서 보내줬거든요. 근데 이 사장님들이 갑자기 세무사님 살 빠지셨네요. 막 이렇게 덕담이 막 문자가 넘어오고.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그 수인거래처에다가 임금명세서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면요, 제 영상 링크를 보내주셔도 돼요. 제가 그 영상에서 뭐 제 사무실 홍보하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만 하거든요. 다른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이 링크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설명도 하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임금명세서를 저희는 다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기장료는 매출액 대비가 아니라 근로자 수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1월 달부터 근로자 수 몇 명당 얼마씩 기장료를 조정한다고 지금 다 안내문을 보내려고 이번에 부가세 신고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받아야지 도저히 일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더존 프로그램에서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의 핸드폰으로 보내주는 애플리케이션 있죠? 그게 좀 개발이 됐어요. 그거를 제가 2교시 시작할 때 그 나하고라는 시스템인데, 그거 간단히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회계 더존 프로그램 이용해서 임금명세서 접근할 것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고 연말정산 강의를 계속 이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임금명세서를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전달을 해주는 그 수인기업하고 우리 세무회계사무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원래 TH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TH에서 우리 수인 고객의 직원들을 위한 이제 핸드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이제 곧 출시가 돼요.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급여 작업을 하면은 급여 명세표를 따로 PDF로 내려서 보내줄 필요 없이 직원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깔면은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이제 급여 명세표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이제 위하고 T인데, 지금 위하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제 위하고로 전체 기장을 좀 하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크게 보시면 이 가운데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 쓰는 우리 그 이제 위하고 회계 프로그램, 이제 급여 작업하는 프로그램이고, 제일 오른쪽은 지금 이제 나하고라는 이제 시스템인데, 저게 이제 그 무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수임 고객 직원들이 이제 핸드폰에다가 어플로 깔 수 있는 거죠. 그럼 저기로 이제 그 아까 보셨던 급여 명세표가 가는 거고요. 자, 왼쪽에는 이거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우리 수임 거래처죠. 저희 거래처인 뭐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에서 쓰는 엣지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먼저 급여 내역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급여를 한번 좀 보시면 쭉 그냥 진행을 해주세요. 저도 이게 그 특히나 연장 근로수당이나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게 들어가면은 이 계산식이 맞는지, 혹시 또 법을 위반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책임지고 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노무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회사에서 급여까지는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를 바라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거래처에서 접속을 해서 급여의 세전급여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즉 우리한테 보통 여러분 급여 자료 받을 때 어떻게 받으세요? 보통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받으시죠?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 가족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계산식 같은 거를 등록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산출식이나 여기 있는 급여 항목은 보통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우리가 보통 어디서 등록해요? 여기서 급여 자료 할 때 공제, 수당 공제 등록을 쓸 수가 있죠. 수당 공제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거랑 TH랑 이게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여기다가 수당을 새로 등록을 하면은 저희 우리 세무회계사무소 프로그램에서도 수당이 등록이 되고, 계산식을 여기다가 등록하면 여기도 같이 등록이 되고, 이렇게 이제 연동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이 과정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먼저 회사에서 급여를 다 입력을 해갖고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이메일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TH에다 입력을 해서 이제 급여 계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은 우리 세무회계사무소에 그 이제 세전급여가 넘어옵니다. 입력한 그대로. 그 급여를 이제 입력을, 급여 이제 세전급여까지가 나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소득세를 얼마 뗄 건지, 4대본 얼마 뗄 건지 요것들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대기로 좀 넘어와 있는데, 여기서 등록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수당이나 이제 공제 같은 거를 등록을 해주고, 등록돼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4대보험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떼주는데, 방금 여기서 입력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고, 이제 공제 등록을 한번 좀 해볼까요? 공제 급여 계산을 누르면은 4대보험 조회가 되는데, 저희 사무실은 이제 4대보험 이제 사무대행 인가를 받아놨어요. 그래서 매월 이제 다 EDI 들어가서 그 내역을 얼마를 공제를 해야 되는지를 다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계산되는 거 말고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요. 다 수정을 해서 이제 실제로 부가고지되는 내용하고 똑같이 이제 공제 금액을 맞추거든요. 그렇게 맞춰서 저희가 계산을 완료를 하면은 그 급여 계산된 내용이 확정이 되고, 그 상태로 다시 아까 THG, 이게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거래처에 급여 이제 담당하는 직원들이 보는 이제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급여 계산이 끝났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 이메일로 보내주죠. 이메일로 보내줄 필요 없이 THG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여기서 확인한 내용을 갖고서 급여를 확정해 주면은 저 끝에 있는 직원들, 개별 직원들한테 이제 급여 명세표가 날아가는 거예요. 확정하고 한번 보내볼까요? 급여를 이제 THG에서 회사에서 급여 내역을 확정을 하고 급여 명세표 보내기를 지금 누르거든요. 저 끝에 한번 보시겠어요? 끝에 보시면은 지금 급여 명세표에 알람이 하나 갔죠. 직원들이 보는 핸드폰인데 거기서 클릭을 하고 본인들이 이제 확인을 하면은 급여 명세표가 지금 보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따로 급여 명세표를 내려서 보낼 필요가 없이 그냥 자동으로 다 급여 명세표가 넘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마 위하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T-엣지 있잖아요. T-엣지가 원래 유료 서비스예요. 추가로 더 받고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써서 저렇게 그 이제 개별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는데, 뭐 다음 주나 요즘 이렇게 이게 출시가 되면은 이 T-엣지랑 저기 나오는 그 직원용 어플리케이션 있죠. 이게 그냥 무료로 다 배포가 된대요. 맞죠? 맞죠? 예, 네, 무료로. 그래서 기존에 위하고 쓰셨던 분들은 추가로 비용, 거래처에서 추가로 비용 더 안 내도 엣지도 다 무료로 쓸 수 있고, 저기 나오는 급여 명세표 어플도 다 무료로 쓰실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우리 뒤에 계시는 이제 더 좋은 직원분들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나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거고, 지금은 이제 임금명세서 관련된 아주 핵심적인 기능만 좀 설명드렸지만, 그거 외에도 나하고 서비스에 좀 다양한 기능들이 좀 많대요. 그래서 리플릿을 제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제 화면으로 한번 넣어주시면은,
그 기능 외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아까 근로시간, 특히 이제 제조업체나 야간 근로가 있는 데들은 근로시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근로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나 아니면 이제 그 근로계약서를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자계약서라고 해서 어플로 이제 계약서를 이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 전자결제, 모바일 결제가 있는데 뭐냐면 연월차를 관리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거래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직원들 연차 관리하는 엑셀을 좀 짜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되게 짜기도 귀찮고 어렵거든요. 저도 저희 직원들 연차들 가끔씩 까먹어요. 썼나 안 썼나 막 헷갈리고 썼다 안 썼는지 헷갈리는데 그거를 연차 관리도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아까 그 핸드폰 어플에 같이 다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좀 문의해 주시고 아무튼 요거 관련돼서는 다음 주에 이제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공지가 나갈 겁니다. 어쨌든 급여 명세표를 직원들의 핸드폰 어플로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료로 출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